오늘의 주제, 리버풀은 어떻게 암흑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그래도 얘기해볼 내용은 이적 시장 관련입니다. 완전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고에 대한 판단이 너무 쉽잖아요. 사실 영입했을 때 당시 그 상황만 두고 본다면은 이게 맞고 틀리고를 할 수는 없는데 1년만 지나도 그 결과를 알 수 있고 2년 지났을 때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요. 3년이 됐을 때는 확실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반증이 사실은 다르윈 누네스고, 다르윈 누네스는 3년차가 됐을 때 리버풀이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매각 대상에 바로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매각 라인에 올라와 있는 선수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리버풀이 영입해서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선수들을 보면은 3년 이상 다 살아남았어요. 3년을 살아남지 못한다, 아니면 3년의 기간 3시즌 동안 만족스러운 활약을 못했다, 그럼 우리는 자체적으로 좋은 영입, 좋은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만 딱 쉽게 보면은 맨유가 대체 어느 만큼 무너졌는가, 그리고 맨유에서 좋은 영입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선수는 몇이나 되는가, 이건 또 맨유만이 아니라 다른 팀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모림이 리버풀의 사례를 보면서 일단 암흑기를 벗어나고 싶다 하려면은 어떤 식의 영입 방침을 가져야 되고 어떤 선수, 어떤 유형을 가져와야 되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15, 16 시즌 딱 위르겐 클롭이 오는 당시에도 여전히 리버풀은 암흑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겠죠, 여러분들? 이미 사실 리버풀은 90 시즌부터 암흑기에 진입했다고 봐야 돼요. 당시에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당시에는 거기서도 순위가 아예 내려갔고요. 4위권에서 아예 벗어났고, 09, 10 시즌부터 15, 16 시즌, 예외가 13, 14 시즌, 이때 제외하면 챔스권에 아예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때가 중위권 팀이 맞습니다. 완전한 암흑기를 논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제가 말하는 암흑기는 3시즌 정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한다, 그럼 저는 암흑기라고 봐요. 09, 10 시즌에서부터 15, 16 시즌까지가 완전히 암흑기였어요. 정말 끔찍한 이 기간을 두고 리버풀 팬에 유입되신 분들이 지금도 성격이 조금은 너그러울 확률이 높아요. 저때 축구를 보고 지금 축구, 그리고 위르겐 클롭이 와서 팀을 변화시킨 과정들을 보게 된다면은 사실 부정적으로 바라보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버풀 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 언제부터 응원했어? 너 암흑기 봤냐? 야, 그때는 말이야. 야, 나 때는 말이야. 지릭! 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즘 위르겐 클롭 언저리에 들어오게 되신 분들은 나오죠, 이 말이. 틀딱. 이러니까 유입이 안 되지. 이러니까 뉴비들이 안 오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를 알게 된다면은 사실 그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성격이 약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응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역경을 보신 분들, 그거를 견뎌내고 지금의 성공 가도를 보신 분하고 처음에 성공 가도의 때부터 응원하신 분들의 스탠스는 확실히 다르죠. 추락을 느끼는 이 감도 자체가 다르니까요. 조금만 순위가 내려가면은 확 다운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야, 이게 떨어진 거냐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프리시즌이나 이럴 때 리버풀의 목표, 이번 시즌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우승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아무런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리버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챔피언스리그권에 진입하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도 조롱받았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조롱받았고, 올 시즌은 한번 일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야구 팀들이 많이 하는 거죠. 올 시즌은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롱거리에 들어가긴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즌이 얼마나 힘들었고, 리버풀 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같이 매니악틱? 약간 뭐랄까요, 편성표도 많이 가져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게 나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잔인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 당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암흑기 진입이라는 말은 3년 연속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지 못하는 경우, 혹은 5년 동안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단 한 번 정도만 따낼 정도의 능력,
이러면은 저는 암흑기에 진입했다고 봐요. 그것도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우승권에 있던 팀이 저렇게 내려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딱 들죠. 이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좋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서 축구를 봤고 17, 18 시즌에서부터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고 리버풀은 더 이상 암흑기가 아니라 황금기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최근에 암흑기에 정확히 들어가게 된 팀이 바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암흑기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전 본다면은 지금까지 맨유가 10년을 두고 봤을 때 암흑기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암흑기라고 우리가 평하는 것은 그동안 맨유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고 유로파 우승도 했고 컵도 땄고 사실 따지고 본다면은 완전한 암흑기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과정을 리버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암흑기라고 아무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우승을 따내는 팀인데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를 안정적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럼 암흑기다 라고 칭할 뿐이지 구단의 파워라든가 이런 이 빈도를 감안했을 때는 암흑기라고 칭할 수는 없어요. 맨유가 지금 딱 위험한 게 한 번도 여러분들 놀랍게도 퍼거슨이 나간 다음에 13, 14 시즌에서부터 지금까지 3년 연속 챔스 못 나간 적은 없어요. 3년 연속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23, 24 시즌 8위, 24, 25 시즌은 저기 14위.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까지도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권에 진입 못하면은 저는 그냥 대놓고 암흑기다. 이제는 암흑기다. 3년이 나가면은 재정이 그냥 박살이 나요. 아예 박살이 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까지 한 10년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 2년 딱 챔스 못 갔다 그럼 3년 차인 들어갔고 그만큼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 저는 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꺾인다. 그럼 맨유가 잘못하면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다시 사위권에 진입한다. 그럼 역시나 그 파워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예전에 국가는 빅4가 있었는데 지금은 EPL이 3연평주가 돼서 챔스 3연속은 지금 시대에 암흑기라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놀랍게도 3연속 챔스 안 나가는 거 생각보다 드문 거예요. 리버풀은 당연히 없고 맨체스터 시티 없고요. 아스날 없고요. 최근 시즌 다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3년 연속 못 가는 팀들 해봤자 맨유랑 첼시예요. 이제 웬만한 팀들은 다 3년에 한 번씩은 챔피언스 리그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상대적인 것이고 팀마다 평가받는 부분들이 다를 것인데 확실하게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3년 연속 챔스권을 진입하지 못한다면은 어느 정도 타이틀을 따내는 팀들의 경우에 암흑기라고 저는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냥 제 기준일 뿐입니다. 사실 3년 연속 못하면은 챔피언스 리그권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면은 구단의 수익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빅네임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집니다. 법만큼 일정 수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정 수준 본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선수들이 나오고 그런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암흑기 라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맨유도 그렇고 어느 팀이든. 왜냐면은 그거를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한번 다시 챔스권 진입하잖아요. 또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3년 연속 못 나간 팀이 연속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입하는 게 지금 시대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유가 지금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모림한테 당장 내년에 괜찮아 챔스권 진입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안 됩니다. 그냥 맨유는 내년에 챔스의 모든 거를 베팅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챔스권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맨유는 휘청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난파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단에 이제 돈이 별로 없어요. 부채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이적 시장을 워낙에 엉망으로 보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단에서 돈을 많이 쓰는 곳은 사실 선수 영입밖에 없어요. 일시불도 있을 거고 할부로 이미 영입한 선수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최상위권까지 갑자기 가지 않는 한 아니면 스폰서를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물어오지 않는 한 이런 구단의 수익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케이스는 아예 없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맨유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구단 직원들 금액 줄이고 계속 이제 아마 주급 높은 선수들 다 방출시키려 할 겁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눌러야 돼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연히 선수단이 약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첼시는 약간 더 빨리 누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첼시가 보강이 들어갔을 때 사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맨유는 내년에 첼시가 올해 했던 거를 다시 눌러야 되고, 심지어 첼시가 갖고 있는 코어 라인에 들어간 비용을 투입할 수 있겠냐 이 싸움이에요. 투입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유의 미래는 너무 불투명해집니다.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첼시가 일정 수준 사람들이 계속 챔스권에 진입할 수 있다,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는 코어의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맨유가 본받아야 될 리버풀 이적 시장 방향성을 보겠습니다. 16, 17 시즌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위르겐 클롭의 2년차 첫 투자가 들어가는 시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위르겐 클롭이 그때 부임하더라도 리버풀은 돈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가끔은 이제 돈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 17 시즌 딱 어떤 목적성, 어떤 의도,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은, 근데 첫 번째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스펜딩을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판매를 통한 금액이 영입하면서 지출한 금액보다 더 높게끔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많이 벌면은 그만큼 쓰지 않으면 돼요. 더 돈을 많이 벌거나 덜 쓰면 돼요. 그럼 돈이 모이겠죠. 우선 간단한 그냥 진리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리버풀이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 스펜딩 값이 높았으면 안 돼요. 내 스펜딩이라고 하는 거는 순 지출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나오면 안 됐어. 솔직히 말하면은. 이 포인트 너무 중요했습니다. 정말 중요했어요. 이거를 이해하면서 보면은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FA를 통해서 알짜배기 선수를 데려오자. 이거 완전 포인트예요. 이거 진짜. 이거를 잘 써야 돼요. FA를 통해서, 자유계약을 통해서 선수 데려오는 거를 잘했어야 돼요. 애매한 선수들은 팔았어야 됐고요. 이 전형적으로 예외 조항으로 15, 16 말하면은 제임스 밀러 업어왔거든요. 완전 최고였죠. 이 내 스펜딩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는, 뭔가 진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내 스펜딩이 높다는 것은 순지출이 높다는 겁니다. 내 스펜딩은 선수 영입 방출을 통한 순지출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스펜딩이 높다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내 스펜딩 값이 높아서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썼는지가 중요한 거지, 순전히 내 스펜딩이 높다고 해서 가끔 여기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팀이네, 그건 정말 표면적인 부분만 해석을 하신 거고요. 그 돈이 정말 어떻게 지출됐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펜딩에 정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래서 리버풀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게 내 스펜딩을 마이너스로 가져가자. 한마디로 선수를 팔아서 돈을 벌고 순 지출 자체를 만들지 말자. 웬만하면은. 그래도 16, 17 시즌 지금 이 기준으로부터 말하자면은 마티비 우선, 그리고 굳이 따지면 마닝거 이런 선수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 이 마티비 말이 안 돼요. 주전 센터백을 아예 업어왔어요. 당시 24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당시 15, 16 시즌 리버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센터백 그리고 골키퍼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골키퍼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고, 위르겐 클롭이 가장 먼저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너무 쉽게 득점을 허용한다였어요. 15, 16 시즌 그것 때문에 스크리텔이든 어떤 골키퍼, 솔직히 미뇰렛도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즌에 영입한 선수들을 하나하나 보자면은 사디오 마네, 바이날둠, 카리우스, 플라반. 우선은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 그냥 적을게요. 그래도 4,120만 유로. 약간은 이게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데려왔어요. 이 금액은 이 전체 금액에서 약 8천만 유로. 풀이 선수 판매를 통한 수익은 이제 8,898만 유로. 이거는 여러분들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으로 말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출 자체가 더 적죠. 오히려 벌었죠. 아마 이거 옵션들 이렇게 넣다 보면은 조금 넘어설 수도 있고 하긴 한데,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쓴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카리우스 또한도 당시에 유망주였고 적은 금액을 통해서 분데스리가에서 업어오고, 클라반도 그렇고요. 백업 라인에서는 너무 저렴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우선은 위르겐 클롭이 알고 있는 선수를 스카우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들 데려왔고, 그리고 사디오 마네하고 바이날둠,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바이날둠은 또 아마 뉴캐슬이 강등당할 때인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출 자체가 정말 크지 않았죠. 오히려 순지출 없잖아요. 순지출 없어요. 이렇게 첫 번째 코어 라인을 잡았습니다. 사디오 마네는 주전 윙포워드, 바이날둠은 주전 미드필더, 카리오스는 주전 골키퍼. 경쟁 이제
아예 주전 도약. 유망주 라인 데려오고 이거 완전 백업이었고요. 마팁은 주전 센터백. 딱 주전급 선수들을 굉장히 잘 데려왔어요. 뭐 클라바는 아마 이제 코어로 아마 다 뭐 쓰긴 했는데 장차 뭐 백업 라인으로 갈 게 좀 보였으니까 우선은 당장 주전급으로 기용할 수 있는 5명 다 데려오고 이 금액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순지출이 없었어요. 리벨팅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선수들 다 판 다음에 데려오는 과정에서는 주전 선수들로 다 변화를 주되 지출이 없어야 된다니까. 최소화시키든가. 그러니까 이 시즌에 곧바로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를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13, 14 시즌 이제 챔스 티켓, 챔스권, 14, 15 시즌 챔스 밥, 15, 16 시즌 챔스 밥, 16, 17 시즌 챔스권. 그래서 딱 3번째 때 또 다시 들어오게 돼요. 이게 들어오게 돼요. 정말 큰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3시즌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게 3시즌까지도 박아버리면은 와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때 만약에 리버풀이 16, 17 시즌 때 챔피언스 리그를 복귀하지 못했으면은 영입하는 데 있어서 선수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챔스 티켓이 없는데 어떻게 선수한테 매력적으로 끌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큰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3년 차에는 계속 진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편이고 3년 차에도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선수들 사이에서 메리트가 없죠. 타팀 가죠. 조금만 경쟁 붙으면은. 그리고 이제 17, 18 시즌. 17, 18 시즌이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왜냐? 아직 챔스 수익 뭐 없어요. 챔스 나가지도 않았고 돈도 없어. 뭐 없어. 달라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름에 데려오게 된 선수가 모하메드 살라 4,200만 유로. 두 번째로는 옥슬레이드 체인벌린 800만 유로. 앤디 로버트슨 900만 유로. 그리고 솔랑케는 보상금을 주긴 했습니다. 자유계약인데 이거 보상금 주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반다이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8,465만 유로. 당시 센터백 월드 레코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모하메드 살라 당장 윙포워드 주전. 옥슬레이드 챔벌린에 대해서는 약간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주전급 미드필더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체인벌린이 미드필더에서 뛰고 싶다고 해서 아스날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나 윙백 뛰기 싫어. 윙 뛰기 싫어. 나 미드필더 뛰고 싶어 해가지고 체인벌린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 주전급이었나? 약간 저도 약간 내용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는 보는데 우선 주전급 미드필더를 키우기 위해서 체인벌린을 데려오게 되었고요. 앤디 로버트스는 역작이죠. 주전급으로 키우겠다는 생각보다도 우선은 괜찮은 유형을 데려오고 또 그만큼 키우겠다는 마인드였는데 주전급으로 아예 올라서버림. 이 당시에 데려왔던 선수들 보면은 다 주전급으로 확신해서 데려오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런 선수가 아닐지언정 주전급으로 도약하게 됐고요. 잠재력을 받고 지출한 거 보세요.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다이크를 누른 거는 센터백 월드 레코드를 눌렀어요. 당시에 반다이크 딱 왔을 때 사람들 그래도 너무 비싸다 했어요. 사우스햄튼에 있던 선수니까. 반다이크를 그동안 눈여겨봤던 사람들은 실력 좋아. 리그 베스트급 맞아. 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선수한테 이 금액이 맞냐. 사우스햄튼에 있는 앤데 그 결과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리버풀은 게임 체인저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입니다. 즉각적으로 리버풀 팀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선수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니까 돈 많이 썼어요. 얼마 썼는 줄 알아요? 이거 다 더했을 때 총 지출 비용 1억 7,365만 유로를 썼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선수 판매 비용 1억 8,450만 유로. 다시 한번 내 스펜딩 마이너스를 만들어냈다.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여러분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흑자를 보라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2년 동안 리빌딩 주전급 선수들을 베스트 11을 싹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순지출 없다. 이 과정을 거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성장하는 걸 봤어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 가는 거 봤어요. 89 시즌 달라지죠, 이제 스탠스는. 그쵸? 여기 질문. 결국 셀링 클럽 포지션을 인정하고 주역들을 팔아서 다시 리빌딩을 해야 한다는가요? 우선 그게 맞아요. 리버풀이 팔 선수가 없었다면은 그나마 팔아야 되는 선수들을 다 팔고 효율적으로 값을 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17, 18 시즌을 끝내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갔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진출하면서 토너먼트에서 얻은 수익도 어마어마함. 점차 팀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 리빌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 이 판단 딱
시장 내리자마자 지금까지는 넷스펜딩을 마이너스로 유지하자, 즉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순지출을 거의 없다시피 하자에서 바로 바뀝니다. 투자 타이밍이다. 이 판단이 미친 거예요. 보기에는 쉬워. 여러분들 알잖아요. 보기에는 쉬워. 무릎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근데 우리는 가끔 거꾸로 하잖아요. 머리에서 사고 무릎에서 팔자. 딱 2번이면은 없어져요, 돈 다. 머리에서 산 다음에 무릎에서 파는 거 딱 2번 하면은 원금 다 날아갔는데 이미 돈을 벌어들이는 타이밍에서 더 큰 파이로 진입할 수 있다. 이 판단 되자마자 89 시즌 알리송, 여러분들 이거 너무 금액대 이걸로 확신해서 보지 마세요. 알리송도 여기는 6,250만 유로로 나왔을 텐데 좀 더 높을 겁니다.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으로 쓰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선수는 기본 옵션 안 들어간 걸로 여기 써 있을 거고, 어떤 선수는 옵션이 들어간 걸로 아마 나오기도 할 거예요. 다 정확하진 않아요, 여기도. 그래서 18, 19 시즌은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대권 노릴 수 있다. 우리 그 정도 리빌딩 거의 끝나갔다. 여기서는 몇몇 포지션만 확실하게 가면은 우리 뭔가 일 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나비케이타는 아마 전 시즌에 나온 다음에 이제 이적이 확정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데려오면서 금액은 좀 많이 썼죠. 알리송, 나비케이타, 파비뉴까지 3명 다 주전이었어요. 알리송 게임 체인저로 판단한 거죠. 게임 체인저, 주전 미드필더. 샤케리는 여러 옵션 스윙. 그러니까 딱 판단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판도를 흔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이적 시장 바라봤던 그 기저랑 확연히 다르게 엄청난 지출을 했습니다. 이때 이 순서를 보면 돼요. 내 스펜딩만으로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하는 게 과정에서 데려온 선수들의 퀄리티랑 그 기준들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총 지출 비용이 이제 1억 8,200만 유로, 1억 8,200만 유로를 지출을 했고요. 선수 판매 비용은 4,132만 유로. 처음으로 펜딩이 양수로 바뀌게 됩니다. 순지출만 1억 4천만 유로. 이거는 뭐다?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결승 가면서 나온 수익을 재투자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딱 판단 바꾼 거예요. 관리를 하고 여기서는 그냥 바꾼 겁니다. 양수로. 1억 4천만 유로 안팎을 순지출을 아예 해버리고,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은 챔스권 진출하는데 3년 내로 가라고 하고, 그리고 3년 뒤에 우승권 진입이 맞아요. 단기간에 갑자기 우승권에 진입하면은 유지를 못해요. 그렇게 유지하는 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버풀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이제 우승권에 진입한 팀이기 때문에 판매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 아끼고 언제 적극적으로 진입할지 타이밍을 더욱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영입 얘기는 하는 건 알겠는데 23, 24 시즌도 그래서 영입을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다음은 뭐 계속 이제 앞으로는 투자가 되겠죠. 지난 시즌 그렇게 큰 돈을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벌어들인 금액도 있을 거고, 이번에 리그 우승하고 챔피언스 리그도 토너먼트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재정적인 보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내년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맨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 그래프 하나 보면은 끝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리버풀 관련해서 내용들을 다 보셨잖아요. 맨유는 진짜 얘기할 게 없어요. 이제 얼마나 심각한 팀이 돼버렸냐면은 이 전체를 이 그래프 하나 보면 끝납니다. 빨간색은 맨유가 선수 영입을 통해서 타 구단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적료 총액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초록 그래프는 받아야 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이 10년을 보면은 왜 맨유가 진짜 엉망이 됐는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10년 동안 선수 영입을 통해서 많은 금액을 써왔고, 이를 통해서 회수하는 금액들은 얼마나 적었는지 그 결과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고, 지금 최근에 2023년도 4년도 5년도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전 맨유가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에서 2021년도 이 안팎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줄 수 있는 구조예요. 원래 선수 지출 거의 다 마이너스 나와요. 다른 데서 보충하고 그 다음에 몇몇 선수들 팔고 뭐 이러는 건데, 2023년, 24년, 25년으로 가는 여기서 폭등하고 있다니까. 지출하는 금액들이 엉터리로 영입을 했고 판매는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그 성적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게다가 챔피언스 리그도 지금 연속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리버풀의 구조를 본 다음에 이거 하나 그래프 보면은 왜 지금 암흑기에 정말 진입하게 된 건지, 다음 시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 수 있어요. 돈 어디서 보충할 거예요? 스폰서가 떨어지는데 붙어요? 안 붙어요.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큰
있습니다. 리그 순위는 받고 있고 수익을 가져다 줄 요소들, 상업 수익, 경기 승리 수당, 유럽 대항전, 판매 수익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새 구장 짓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구장을 짓는다? 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어디서 돈을 꺼내올 거예요? 빚은 말도 안 되게 늘어나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그럼 뭐 새 구단주가 어떻게 뭐 하늘에서 내려와서 리셋 버튼 눌러줄 거예요? 게임이면은 게임 초기화 시켰지, 레벨 1부터 시작하지. 아니야. 거기다가 프리미어리그는 이미 투자한 구단들이 워낙 많아서 다시 유럽 대항전권으로 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그나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자체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금액이 좀 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갖고 있는 브랜드성은 역시나 그냥 높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세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 이거 버티는 것도 몇 년, 조금만 한 2년 박는다 끝난다고 저는 계속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삐뽀삐뽀 지금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네스펜이 지불해야 되는 이적료가 2025년도에 가장 올라서 있죠. 근 10년을 봤을 때 보이죠? 2025년도에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이 가장 높은데, 문제는 2025년, 26년이 리빌딩의 해라는 겁니다. 팔 수 있는 선수는 죄다 팔고, 데려오는 선수들도 큰 금액을 주면서 데려오면 안 되는 상황. 만약 여기서 안토니 사건 한 번만 더 터지면은 끝납니다. 안토니를 지금 데려왔다가 파는 거 얼마 안 돼요. 감가 몇 %인지도 상상 안 돼요. 리버풀이 다르윈 누네스를 데려왔음에도 왜 지금 부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안 하냐면은 감가가 크지가 않다니까요. 감가되는 그 퍼센티지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령 다른 누네스가 감가가 좀 된다 치더라도 다른 선수들로 이득 보는 게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동안 뭐 그렇게 타격도 없습니다, 리버풀은. 진짜 어떻게 할까 이거? 그래서 가르나초를 100%로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맨유가. 가르나초는 데려오는 비용은 엄청나게 적었고, 판매하게 되면은 좀 천문학적인 좀 꽤나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르나초 같은 선수는 100% 팔아야 되고, 다 팔아. 그냥 리셋 버튼 안 누르면 끝나요. 애매하게 몇몇 선수들 코어로 가져가겠다는 판단하다가 감가 더 되면은 끝납니다. 그냥. 맨유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유 팬이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고 있다면 가슴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은, 암흑기 진입에 근처에 와 있고, 10년을 봤을 때는 암흑기가 원래 맞고요. 맨유라는 체급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맨유 당장 솔루션, 전술적으로 왼쪽 윙백 뛸 수 없으면 무조건 판매. 아모림 구조에서 윙 와이드 포지션 윙백이 가져가는데, 가르나초 그냥 두면 10번에서 쓰란 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퀄리티의 유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돈 벌어야 함. 가르나초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즉, 현 가르나초는 리버풀의 쿠티뉴라 보면 됩니다. 가르나초 판 돈으로 잘 써야 돼. 가르나초를 10번 쓰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선수는 공간 줘야 되고 윙 성향인데 왜 10번 해줘? 그 포켓에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가르나초가 안 돼. 지금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돼. 가르나초 어차피 못 써요. 1000억 바로 팔아. 두 번째로는 고주급자 다 갖다 팔아야 돼. 솔직히 요로도 왜 그 주급을 주고 업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망주인데 그 주급 받으면 다음 재계약 22살 22살 1살 안팎, 이때 잘못하면 20만 파운드 받을 텐데, 요로도 이해 안 된다니까. 난 요로 그때 나 왜 꽤 높게 줬어요. 그 유망주가 받으면 안 되는 금액 받았어요. 이적료 챙길 자원은 다 팔아야 되고요. 구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그래프 보면은 나오죠. 숨막히는 와우 롯데타워인가요? 지금 저게 롯데타워 수준으로 속도가 건축 잘 되고 있어요. 저거 빌딩 올라가는 속도 좀 보세요. 2021년도부터 빡 하니까 지금 와우. 이거는 여러분들 수익이 아니고요, 순지출 나가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적료 총액. 세 번째 포인트, 자유계약에서 알짜배기 선수를 잘 빼와라. 여기서 주전급을 찾아낼 생각도 해야. 풀백 같은 자리는 유스에서 찾아내. 알짜배기들 빼와가지고 주전급 뽑아야 되고 유스도 뽑아야 돼요. 풀백 제발 포워드 라인에서 유스 찾지 마라. 그건 리버풀도 안 했다.
이거는 진짜 별 한 5개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승권이든 조금 센 팀들이 이제 한번 퍼워드 한번 뉴스도 한번 쓰면서 해볼까 이 생각이지. 그 라인 아니면은 이상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풀백 자리 같은 데들은 뉴스에서 찾고 돈 쓰지 말고 제발 포워드나 이런 데 돈 써라. 부디 이상한 포워드 내년에 갑자기 주전급으로 키우겠다고 전 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유 팬들 중에서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 알겠지만 맨유 팬들이 더 잘 알겠죠. 진짜 이 그래프 하나만 딱 보십시오. 롯데타워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딱 보세요. 이거 롯데타워 여기서 더 이 층수 올라가면은 이거는 이거 구름 보일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저걸 다시 조금 내려야겠죠. 많이 위험한 상황이 왔습니다. 2023년도부터 테나의 업적인지 저 한 23년도 위험 수치 딱 올라오고 4년도 했을 때 내려야 됐거든요. 25년도에 더 올라갔어요.